안녕하세요. 한동화의 시기보감입니다. 오늘의 시기보감 주제는 바로 검은콩입니다. 보통 검은콩은 밥에 넣기도 하고 콩자반을 만들거나 콩나물을 키워 먹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는 검은콩을 볶아놓고 간식으로도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검은콩은 대두콩의 일종입니다. 대두콩에는 노란색과 검은색이 있는데요. 검은 콩을 구하려고 했는데 시중에 보니 크기가 작은 검은 콩도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떤 것을 먹으면 좋을까요? 검은 콩은 색이 검은 콩을 총칭합니다. 시중에 흑태, 서리태, 소목태 등으로 부르는 것들이 모두 검은 콩입니다. 문헌에 기록된 흑두나 흑대두, 흑태란 이름의 콩들은 모두 검은색 대두콩입니다. 향약 집선방에는 대두에는 검고 흰 두 종류가 있다. 검은 것은 약으로 쓰고 흰 것은 쓰지 않는다. 단단하고 작은 것이 수컷콩이고 약으로 더 좋다 라고 했습니다. 소목태는 대두콩과는 다른 종류입니다. 소목태는 과거 말의 사료로 사용해서 마료두라고도 했고 벼를 심은 농 근처에서 잘 자라서 요두라고도 불렀습니다. 여는 벼를 뜻합니다. 소목태는 익어서 벌어진 콩깍지 안에 두 개의 작은 검은콩 모양이 마치 쥐의 눈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문헌을 보면 소목태를 간혹 여우콩으로 해석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여우콩은 콩과이긴 하지만 다른 종류의 콩입니다. 문헌에는 여우콩나물을 녹곽이라고 했습니다. 사슴이 여우콩잎을 잘 먹기 때문입니다. 녹곽은 칡잎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녹곽의 열매를 녹두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콩잎이 마치 여우의 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여우콩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설도 있고, 익어서 열매가 벌어져 있는 모습이 마치 여우 얼굴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정말 붉은색의 여우 콩깍지는 붉은 여우의 얼굴처럼 보이고 그 안에 있는 작은 검은 콩은 눈동자처럼 보입니다. 검은 콩은 종류에 상관없이 맛은 달고 성질은 평하고 독이 없습니다. 일부 문헌에는 기운이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검은 콩의 기운은 평이하면서도 따뜻합니다. 본초 강목에는 흑대두와 요두는 맛은 달고 성질은 따뜻하고 독이 없다 라고 했고, 녹두는 맛은 쓰고 성질은 평하고 독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우콩만의 맛이 약간 쓴 것을 빼면 모두 동일한 약성입니다. 검은콩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바로 해독입니다. 동의보감에는 모든 열독,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이 나는 것,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없앤다. 흑두와 감초를 동일한 양으로 달여서 먹는다. 이것을 감두탕이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감두탕은 광물질에도 제반 약의 독성도 해독합니다. 현대인들의 경우라도 약물을 과다 복용하는 경우에 차처럼 마셔도 좋겠습니다. 검은 콩은 콩팥에 좋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흑대두는 콩팥에 생긴 병을 치료하고 수를 소통시키고 기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콩은 콩팥처럼 생겼고 검은색은 오행으로 수색입니다. 그래서 검은 콩은 콩팥병을 치료합니다. 이는 검은 콩에 이뇨작용이 있으면서 성기능을 강화시키고 모발을 검게 하는 효능이 있게 하는 이유로도 설명됩니다. 검은 콩은 부종에도 좋습니다. 동의보감에는 흑두는 부종을 치료한다 라고 했습니다. 물에 한번 달인 후 다시 술에 넣고 달여서 먹는다 라고 했습니다. 검은 콩도 팥처럼 이뇨작용이 뛰어나서 평상시 소변이 잘 나가지 않으면서 부종이 있을 때 도움이 됩니다. 식품집에는 대두는 축수작용이 있다 라고 했고, 본초 강목에는 흑대두는 수창을 몰아낸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검은 콩이 단순한 이뇨작용을 넘어서 강력한 축수효과로 복수 등에도 사용됐습니다. 검은 콩은 술에 담궈서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중풍 후유증에 복용했습니다. 검은 콩술을 두림주라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흑두는 중풍으로 입을 열지 못하며 말을 하지 못하고 구안화사와 반신불수가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흑두를 매우 뜨겁게 볶고 이것을 바로 술에 담가 두었다가 하루에 3번씩 마신다 라고 했습니다. 향약 집선방에는 흑두를 볶아서 검게 만들고 뜨거울 때 술에 넣어서 조금씩 마신다 라고 했습니다. 흑두와 술의 비율은 1:5 혹은 1:3 정도이며 오랫동안 담궈두었다가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날부터 마셨습니다. 봉경석소에는
요두는 술에 넣어서 조금씩 마시면 나쁜 풍을 없애고 풍으로 생긴 절인 증상을 치료한다 라고 했습니다. 본초강목 수비에는 검게 볶은 요두에 술을 부어 내린 두림주는 두풍이나 각기를 치료한다 라고 했습니다. 두림주는 중풍후유증, 팔다리가 저린 증상, 각기병 등에 활용되었고 중풍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검은콩술이 노폐물 제거, 해독, 말초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검은콩은 항노화작용이 있습니다. 본초강목에는 흑대두는 오래 복용하면 안색을 좋게 하고 백발을 변화시키며 노화를 방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본초정화에는 흑대두는 오래 먹으면 안색이 좋아지고 하얀 머리털을 변하게 하고 늙지 않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본초강목수비에는 요두는 근골을 튼튼하게 하고 도안을 먹게 하고 신을 보호해주고 혈을 생성하고 눈을 밝게 하며 정을 증가시킨다. 하수오 등과 함께 쪄서 익힌 다음 흑두만을 먹으면 수염과 머리털이 새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복용법으로는 검은콩을 말려서 생으로 해서 끓인 물로 섭취하는데 한 알로 시작해서 하루 한 알씩 늘려 100일째 100알까지 늘린다고 했습니다. 만약 대변으로 소화가 안 된 콩이 나오면 양을 늘리지 말고 유지하다가 소화가 돼서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양을 늘린다 라고 했습니다. 검은콩은 대두콩의 단백질과 더불어 검은콩 껍질에 안토시아닌을 포함하기 때문에 건강에 더욱 이롭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항산화제로 면역력 강화, 노화 방지, 혈관 건강, 안구 질환 등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검은콩을 직접 통째로 먹지 않더라도 끓여서 먹거나 술을 담궈 먹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밥에 넣거나 콩자반 등으로 섭취하려고 한다면 흑대두가 좋고 끓여서 먹거나 술을 담궈 먹고자 한다면 이왕이면 서목태가 좋겠습니다. 보통 약콩이라고 부르는 콩은 바로 서목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서목태가 아니라도 검은콩이라면 모두 약용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검은콩은 약콩으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검은콩은 검은색 껍질이 약으로 검은콩이라면 모두 약콩이 됩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오늘의 한동화의 시기보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